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글쓰기를 그냥 타고난 재능의 영역이라고만 생각하셨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글쓰기가 사실은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또 향상시킬 수 있는 일종의 인지 과정이라는 걸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아마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겪어봤을 그 어려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도대체 글쓰기는 왜 이렇게 어렵게만 느껴지는 걸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내 얘긴데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거예요. 머릿속에는 막 하고 싶은 말이 맴도는데 막상 하얀 화면 앞에 앉으면 눈앞이 캄캄해지는 그 경험. 우리가 흔히 작가의 장벽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거죠. 게다가 잘 써야 하는데 하는 이 압박감. 이게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만 느끼는 감정이 절대 아니에요. 지금 보시는 이 문장, 이게 실제 연구 자료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정말 많은 학생들이 글쓰기 자체에 대해서 엄청난 불안감을 느낀대요. 그러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건 정말 보편적인 현상이구나. 하고 생각하셔도 괜찮다는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 어려움이 결코 여러분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글쓰기를 머릿속에 막 엉켜있는 생각들을 끄집어내는 뭔가 신비한 예술활동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요. 글쓰기를 체계적인 과정으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겁니다. 글쓰기를 더 이상 막연한 창작 활동이 아니라 아주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과정으로 한번 바라보는 거죠. 이게 핵심이요. 실제로 인지심리학자들이 바로 이런 관점으로 글쓰기를 분석하거든요. 그러니까 글쓰기는 뭐냐면요. 내 생각을 독자에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이 커다란 문제를요. 문단은 어떻게 구성하지? 어떤 단어를 고를까? 문장 구조는 이런 식으로 작고 발리 가능한 문제들로 잘게 쪼개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어때요? 좀 다르게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면 가장 좋은 점이 뭘까요? 바로 글쓰기가 훨씬 만만해진다는 거예요. 그쵸? 더 이상 어떤 영감에 의존하는 마법 같은 게 아니니까 우리도 충분히 배우고 훈련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바로 글쓰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는 첫걸음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 해결 과정을 성공적으로 해내려면 도대체 뭐가 필요할까요? 지금부터 작가의 도구 상자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아주 중요한 3가지 핵심 요소가 들어있거든요. 자, 이 작가의 도구 상자, 과연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이 3가지 핵심 요소만 제대로 이해하면 여러분도 자신의 글쓰기를 아주 의식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바로 이 3가지입니다. 지식, 기능 및 절차,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해인지. 이 3가지 톱니바퀴가 서로 딱 맞물려서 돌아갈 때 비로소 효과적인 글쓰기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럼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자,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지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요, 그냥 내가 이 주제에 대해 잘한다 하는 그런 단순한 개념을 훌쩍 뛰어넘는 거예요. 좋은 글을 쓰려면요, 물론 주제에 대한 지식, 즉 화제 지식이 기본적으로 있어야겠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3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첫째, 이걸 어떻게 써야 독자가 설득될까 하는 수사학적 지식. 둘째, 내 글을 읽을 사람이 대체 누구지? 그들은 뭘 기대할까? 하는 담화 공동체 지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연히 문법이나 어휘력 같은 언어학적 지식까지. 이 4가지가 오케스트라처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열쇠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기능 및 절차입니다. 이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실제로 종이 위에 아니면 화면 위에 글로 옮기는 아주 실질적인 기술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글쓰기에 필요한 핵심 기능 5가지가 딱 정리되어 있죠?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같은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아이디어를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구조화, 또 적절한 단어를 고르는 표현력, 그리고 필요한 정로를 찾아서 쓰는 자료 활용 능력, 심지어는 타이핑을 하거나 손으로 글씨를 쓰는 그 행위 자체까지 이 모든 게 글쓰기의 기술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기술들을요, 정말 많이 연습해서 거의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숨 쉬듯이 자동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그래야 우리 뇌가 이거 맞춤법 틀렸나?
이런 기본적인 데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뭐지? 하는 더 본질적이고 높은 수준의 생각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되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 열쇠입니다. 이게 어쩌면 가장 강력한 도구일지도 몰라요. 바로 상의인지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건 사실 우리 모두가 이미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상위인지 이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내 생각에 대해 생각하는 능력이에요. 내가 지금 글을 잘 쓰고 있나? 잠깐, 이거 계획에서 벗어난 것 같은데? 이렇게 스스로를 계속 점검하고 조절하는 능력인 거죠. 비유하자면 글쓰기라는 영화의 감독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지휘하는 거죠. 우리는 글을 쓰는 내내 이 상위인지를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문장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썼나? 하고 스스로를 점검하고 이 비유는 정말 찰떡이다 하고 스스로 평가하기도 하죠. 글 쓰기 전에 전체 계획을 세우는 것, 또 글이 막혔을 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하고 문제를 진단하는 것. 이 모든 게 바로 상위인지가 하는 일입니다. 결국 훌륭한 작가란 바로 이 감독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이 세 가지 요소를 한번 쫙 모아볼까요?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더 나은, 그러니까 의식적인 작가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은 사실 이 아주 간단하고 강력한 공식 하나로 딱 정리됩니다. 바로 지식 더하기 기능 그리고 상의인지 이 세 가지가 합쳐졌을 때 효과적인 글쓰기가 탄생하는 거죠. 내가 쓸 내용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고 이걸 슬슬 써내려갈 기능이 자동화되어 있고 그리고 전체 과정을 지휘하는 상의인지가 딱 버티고 있을 때 바로 그때 최고의 글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글이 안 써진다고 해서 그냥 막연하게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대신에 지금 나한테 부족한 게 뭘까? 주제에 대한 지식인가? 아니면 문장을 만드는 기능이 부족한가? 혹시 전체적인 계획을 점검하는 상위인지가 제대로 작동 안 하고 있나? 이렇게 스스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글쓰기라는 어찌 보면 아주 복잡해 보이는 과정을 지식, 기능, 상위인지라는 세 가지 핵심 도구로 명쾌하게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 각자의 글쓰기 도구 상자를 한번 열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지식, 기능, 상위인지 이 중에서 내가 지금 당장 갈고 닦아야 할 도구는 무엇일까? 여러분이 어떤 답을 내리시든 그 고민의 끝에 있을 여러분의 다음 글이 정말 기대됩니다.